하린이는 내 친구야. 그냥 놀러 온 거야. 친구가 집에 놀러 올 수도 있지.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앉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친구가 남편 팔에 팔짱을 끼고 앉아? 나 바보로 아는 거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교양 없어 보이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집 명의서, 가게 임대료 자동이체 내역, 모든 보증 서류들을. 며칠 후 시댁에서 걸려온 90통의 전화는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이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하루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가 한 대 더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얀색 외제차였는데 번호판도 새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지인이 오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집이라 그런지 더 반가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놓인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비싼 구두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정말 맛있다. 어디서 샀어? 시어머니의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셋은 무척 친해 보이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소파에 준호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긴 생머리의 여자가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 상황이? 제가 내뱉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언제 왔어? 내일 온다고 했잖아. 준호가 더듬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도 같이 일어났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을 해? 지금 내 집에서 다른 여자랑 뭘 하고 있던 거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말순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그 여자한테 권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서연아? 언제 왔어? 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낮춰?
지금 내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나한테 목소리 낮추라고?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하린이는 내 친구야. 그냥 놀러 온 거야.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남편 팔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붙어 앉아? 나 바보로 아는 거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진정해봐. 오해야. 오해라고? 지금 내가 본 게 오해야? 저는 준호에게 달려가서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준호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하린이 보는 데서. 하린이가 누군데? 내가 왜 이 여자 눈치를 봐야 해? 저는 더욱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린이라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시 올게요. 가지 마세요. 설명부터 하고 가세요. 여기서 뭘 했는지. 저는 하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준호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 떼. 지금 나한테 손대지 마. 저는 준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서연아, 이럴 일이 아니야. 하린이는 좋은 애야. 어머니까지 왜 이래요? 어머니는 이 여자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준호가 데려온 적이 있어서. 어머니가 말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데려온 적이 있다고? 언제요? 얼마나 자주 왔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준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집에서 바람 피우고 있는데? 저는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서 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쿠션이 준호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맞으면 아파? 내 마음은 안 아픈 줄 알아? 저는 계속 소리치며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마구 때렸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다쳐. 준호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나, 손대지 말라고. 저는 발버둥을 치며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하린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하린아. 미안해. 어머니가 하린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 내일도 올 거라고? 제가 하린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준호가 저와 하린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비켜. 그 여자가 내일도 온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준호를 밀치고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왔어? 얼마나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 하린이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몇 번? 정확히 말해봐. 몇 번이나 왔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하린이한테 왜 이래? 준호가 저를 말렸습니다. 하린이한테 왜 이래? 남의 남편 꼬신 년한테 왜 이러냐고. 저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말 조심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 조심? 내가 말 조심을 해? 바람 피운 놈이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저는 더욱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오시며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이웃들이 다 들어.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조용히 있어야 해요? 저는 어머니의 손까지 뿌리쳤습니다. 할인이 현관으로 달려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 정말 가볼게요. 다시 봬요. 가지마. 설명하고 가. 저는 할인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준호가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이 여자가 도망가잖아.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준호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달라고, 그년 잡아야 한다고. 저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준호가 저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 해결돼?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그 손으로 그 여자도 만졌잖아.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고요.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차를 몰고 온천 리조트로 향하는 2시간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온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휴대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짐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시댁가게 임대료 180만 원이 매달 15일에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하나씩 중단 신청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임대료 자동이체 중단을 신청하니 3일 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벌써 3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꺼내니 부재중 전화가 7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 문자만 확인해 봤습니다. 준호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돼 미치겠어. 어머니 문자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이래? 친구 하나 놀러 온 것 같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더 읽기 싫어서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온천탕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중년 여성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피곤해. 회사 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정말 못 믿겠어. 일은 대충 하고 핑계만 늘어놓고. 그분이 계속 중얼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요. 아, 그래요? 저는 회사 운영해요. 직원들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회사세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분은 장미경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요. 아, 그렇구나. 저도 예전에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장미경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이혼하시고도 사업은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혼하고 나서 사업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 돈 벌어야겠다 싶어서요. 장미경 씨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온천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5통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 문자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남편 마음도 제대로 못 잡아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니? 하린이는 정말 예의 바른 애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결혼 10년 동안 아이도 못 낳아놓고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도 못 참겠어? 어머니의 문자를 읽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점심때 다시 장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서연 씨, 아침보다 더 안 좋아 보이네요. 가족들이 자꾸 연락해서요. 전화 많이 와요? 90통 가까이 왔어요. 와,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럼 뭔가 큰일이 터진 거네요. 장미경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받지 않고 계신 거죠? 네, 받기 싫어서요. 잘하셨어요. 전화 받으면 결국 지는 거예요. 장미경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장미경 씨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저는 아예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내 사업 시작했고요. 쉽게 결정하신 건 아니었죠? 물론이죠. 하지만 그때가 기회였어요. 남편한테 의존하던 걸 끊고 독립할 수 있는. 장미경 씨의 말에 무언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일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저녁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드디어 90통을 넘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들을 몇 개 봤습니다. 준호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정말 오해야. 어머니 문자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유난 떨어서 준호가 얼마나 힘들겠니? 니는 언제까지 삐져서 안 들어올 거니? 어른답게 행동해라. 저는 더 이상 문자를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할인 편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너무 걱정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작 걱정해야 할 건 준호 자신인데도 말이죠. 내일부터 시댁의 자동이체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온천에서 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할인의 외제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준호가 다가오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캐리어를 끌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준호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서연아, 제발. 정말 오해야. 할인이는 그냥. 할인이도 여가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집에 갔어. 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언제 갔어요? 어제. 어제요? 그럼 여기서 이틀이나 잔 거네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고 나서 내가 없으니 다시 자연스럽게 온 거였어요. 그동안 안방에서 잤겠죠? 아니야, 거실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방 옷장에 여자 옷 걸려 있는 거 다 봤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뒤로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아린 씨 아세요? 네. 유아린 씨가 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셨는데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배송지 주소가 분명히 우리 집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명의로도 몇 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결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총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명품 가방이랑 시계, 화장품 세트. 그때 준호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주문한 거래요? 저는 준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주문? 무슨 주문?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남자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맞네요. 그럼 미납 대금 3,500만 원 결제 부탁드려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거 주문한 적 없어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기 주문서에 박준호님 성함이랑 주민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혹시 다른 분이 준호님 정보로 주문하신 건가요? 그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타인명의 도용이니까요. 경찰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어머니, 할인이가 준호 명의로 물건을 주문했대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할인이가?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3,500만 원어치요. 그럴 리가 없어. 할인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어머니가 할인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준호가 직접 한 건가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할인이가...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가 뭐요? 할인이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내 카드 정보를 잠깐 빌려준 거야.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를 빌려줬다고요? 주민번호랑 카드 비밀번호까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몇 번이나 빌려준 거예요? 몇 번. 준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결제 못하시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 남자가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준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할인이가 이렇게 많이 살 줄은. 할인이 탓하지 마라. 네가 카드 정보를 준 거잖아. 그런데 할인이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야. 집에 간 거야.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집 주소 알아요? 그건 준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연락은 돼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락해 보세요. 서연아, 지금 당장 연락해 보라고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호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아? 잠시 후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통화 중이래. 다시 걸어보세요. 준호가 몇 번 더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믿으세요? 할인이가 준호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할인이는 좋은 애인데. 어머니가 여전히 할인을 감쌌습니다. 좋은 애가 남의 명의로 3,5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요? 실수일 거야.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을 거야. 실수요? 몇 번씩 한 게 실수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증 철회 완료 예정일 내일 오후 3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문자 뭐야? 준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은행 문자요. 무슨 은행 문자?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시댁 관련 모든 자동이체이가 철회됩니다. 가게 임대료 자동이체도 이미 중단되었을 것이고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연입니다. 네, 서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일 상담 받기로 한 건 맞죠? 네, 맞아요. 오후 2시에 뵙기로 했죠. 혹시 명의도용 관련 상담도 가능한가요? 명의도용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것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할인이한테 연락해 봐야지.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집에 찾아가든지. 집 주소를 모른다고요. 뭐? 집 주소도 모른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강남 쪽에 산다고만 했어요. 이 바보야. 집 주소도 모르는 애한테 왜 네 카드 정보를 줬어? 어머니가 준호를 꾸짖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내일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고객님. 어제 신청하신 자동이체랑 대출 보증 철회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모든 보증 관계가 종료됩니다. 혹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처리 완료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할인이한테 연락해 봤어?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전화 꺼져 있어. 문자도 안 읽어.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도망간 거니까. 도망갔다니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5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3,500만 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가 3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한 업체고 다른 데서도 연락 왔어요. 저는 어제 밤늦게 걸려온 전화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총 7군데에서 연락 왔는데 다 합치면 3,500만 원 넘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할인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직도 안 믿어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받은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 800만 원, 시계 1,200만 원, 화장품 세트 300만 원. 이게 다 내 명의로? 네, 당신 카드로 주민번호랑 비밀번호로 주문했어요. 준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준호야, 할인이한테서 연락 왔니? 안 왔어요, 어머니. 이상하네. 그 착한 애가 왜 연락을 안 하지? 어머니가 아직도 할인을 믿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준호 명의로 3,5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3,500만 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락 두절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할인이는 부자야. 3,500만 원이 뭐가 대수라고. 어머니가 여전히 할인을 두둔하셨습니다. 부자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할인이가 그러던데. 부모님이 큰 사업 하신다고.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을 왜 해? 할인이 말이면 됐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할인이가 임신했다고 했죠? 그래.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어. 어머니가 갑자기 밝아지셨습니다. 그 사진 어디 있어요? 내 방에 있어. 가져다 줄까? 어머니가 서둘러 방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봐라, 이게 우리 손주야. 저는 그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짜예요. 뭐라고? 가짜? 여기 날짜 보세요. 2년 전이에요. 저는 사진 구석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셨습니다. 정말이네. 2년 전이야. 그리고 이름도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김지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호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뭐야? 할인이가 인터넷에서 구한 남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도 거짓말이고 돈 많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네,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채권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는데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박준호 씨죠? 유아린 씨가 당신 명의로 주문한 명품 핸드백 대금 800만 원 결제 안 되고 있어요. 800만 원?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어제까지 결제하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왔어요. 저는 그런 거 주문한 적 없어요. 그럼 사기 신고 들어가는 거네요. 명의도용이니까.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준호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내실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그럼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명의도용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준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침착하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지혜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냉철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등장부터 명의도용까지 모든 것을 남편분이 직접 정보를 준 거군요. 네,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럼 명의도용으로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사기죄는 가능해 보여요. 사기죄요? 네, 거짓 정보로 남편분을 속여서 정보를 빼낸 거니까요. 지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혼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은 꼭 하려고 해요. 불륜 증거가 있나요?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잤고요. 증인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있긴 한데 남편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진술서는 작성해 두세요. 지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동안 정리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집 명의가 제 거고 시댁 관련 모든 보증도 제가 선 거예요. 그럼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모든 보증을 철회해요. 철회요? 네, 더 이상 시댁 경제를 지원하지 않으려고요. 지혜 변호사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10년 동안 당한 게 있어서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보증 철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댁과 저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천에서 만났던 장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 씨. 서연이에요. 아, 서연 씨. 안녕하세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저는 장미경 씨와 약속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준호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고 들어갔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아,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할인이가 정말 나쁜 애였어. 어머니가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니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아, 10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네가 고생 많이 했어. 알고 계셨으면서도 할인이 편을 드셨잖아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용서 못 해드려요. 서연아, 제발. 용서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준호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너도 같이. 저는 안 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10년 동안 도와줬는데 이런 꼴이 났잖아요. 준호가 말없이 경찰관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경 씨와의 만남에서 사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가지 마. 제발.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니.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다본 집의 창문이 멀어져 갔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장미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활기차 보였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장미경 씨가 들어오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 씨.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장미경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온천에서 봤을 때보다. 네, 결정을 내려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혼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집도 나왔어요. 장미경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빨리 결정하셨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까지 당하셨다고요? 네, 3,500만 원어치요. 세상에, 그 상간녀가 정말 악질이네요. 장미경 씨가 혀를 찼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증을 다 철회해서 저는 피해를 안 봤어요. 보증 철회요? 네, 10년 동안 시댁 경제를 제가 다 떠받쳐 왔거든요. 장미경 씨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댁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장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고 했죠? 네, 5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장미경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참 울고불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사업 시작한 거죠.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꽤 나와요. 장미경 씨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월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에는 2억 정도 나와요. 2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정말 잘 되거든요. 어떤 상품을 파시는 거예요? 주로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요. 블라우스, 원피스 이런 거. 장미경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저희랑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일요? 네, 디자인 일이요. 제품 디자인부터 쇼핑몰 디자인까지.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프리랜서로 시작하시고 잘 되면 정식으로 합류하시는 거죠.
프리랜서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서연 씨 수준이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40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장미경 씨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강남역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정도? 그럼 정말 좋네요. 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에요? 네, 아마 경찰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받지 않으실 거예요?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쿨하세요. 10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장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일단 호텔이라도 잡아야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 계시는 건 어떨까요? 원룸이요? 네, 제가 투자용으로 산 건데 지금 비어 있거든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쓰세요. 장미경 씨의 제안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 가게 문 닫을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장미경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하셨네요. 가게 문 닫는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 아니에요? 네, 제가 보증 철회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임대료 못 내서 쫓겨날 것 같아.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장 왔어. 준호가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망가졌어. 저는 문자들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안 가보실 거예요? 장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가봤자 또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장미경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안 돌아가요. 서연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가게도 문 닫게 생겼고 집도 쫓겨날 것 같아.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하린이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하린이는 연락도 안 돼.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가족 아니니? 가족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했나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발, 서연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린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마지막으로 저는 문자를 읽다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힘드시죠? 장미경 씨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10년 같이 산 사이인데 그 10년이 문제예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두렵지만 해볼 거예요. 장미경 씨가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룸 열쇠도 드릴게요. 장미경 씨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일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장미경 씨가 알려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원룸은 깔끔하고 아담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으니 조용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50개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 업무 장미경 씨 회사에서 디자인 일. 2. 주거 현재 원룸에서 안정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3. 이혼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 4. 미래 경험을 쌓아서 독립 준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강남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디자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생생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날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새 직장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밤새 또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지만 보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남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장미경 씨가 말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8층 건물의 5층에 미래 패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장미경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미경 씨. 어제 원룸은 어땠어요? 불편한 건 없었고요?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장미경 씨가 사무실 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아담한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서연 씨예요. 디자인 담당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20-30대 여성들로 분위기가 밝고 활기찼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장미경 씨가 창가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컴퓨터와 디자인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사 시스템 익히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 장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받아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갑자기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 씨와 관련된 민사소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서연 씨 명의로 체결된 납품 계약 관련해서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직접 뵙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인데요. 그럼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들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장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장미경 씨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사소송이래요. 제 명의로 뭔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혹시 남편분이 또 뭔가 한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셔야겠네요. 네, 죄송해요. 첫날부터 이런 일로. 괜찮아요. 일단 해결하고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연 씨 명의로 체결된 납품 계약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계약서예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 날짜는 6개월 전이었고 장소는 시댁 가게였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서명한 건가요? 아마 남편이 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서연 씨 명의로 계약을 한 거군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부부 사이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요?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을 갖거든요. 변호사가 법률 용어들을 설명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서연 씨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남편분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혼 준비도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다른 사례요? 저는 할인 관련 명의도용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패턴이 있네요. 이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남편분이 지속적으로 서연 씨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더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 건이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형사 고발을 생각해 보세요. 명의도용으로. 형사 고발이요? 네, 그래야 서연 씨가 피해자 지위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형사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는데 과거의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드디어 받네.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예요? 큰일 났어. 가게 거래처들이 다 소송 걸었어. 알아요.
알아? 너도 연락 받았어? 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계약들 때문에.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나요? 내가 다 해결할게. 제발 도와줘.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준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연락은 됐어요? 안 돼.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답이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대로 가면 나 완전히 망해.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서연아, 저도 이제 피해자예요. 제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거니까. 피해자? 네, 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어요. 형사고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 명의도용이거든요. 서연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장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복잡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여러 계약을 해놨대요. 세상에, 그럼 서연 씨가 책임져야 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명의도용으로 고발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할 거예요. 장미경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서연 씨가 안정되는 게 우선이에요. 감사해요. 그 오후에 윤지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연입니다. 네, 서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형사 고발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그래야 서연 씨가 피해자 지위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제가 고발장 준비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데 과거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완전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등장부터 명의도용, 그리고 오늘의 민사소송까지 모든 걸 기록해두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준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용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윤지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순히 고발장 접수만 하는 거예요. 지혜 변호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30대 후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의도용 고발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남편이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여러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리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남편분이 하신 일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500만 원짜리 쇼핑몰 주문부터 시작해서 가게 납품 계약까지요. 남편분이 부인 명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아린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희가 이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찾고 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같은 수법이요? 네,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명의로 고가 물품을 주문하는 거죠. 저는 할인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희 사건도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찰관이 고발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분한테 출석 통보가 나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것 같네요. 네, 다행이에요. 이제 이혼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겠어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금도 가능해요. 고발장도 제출했으니까 유리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회사에 도착하니 장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발장 접수했어요. 그런데 할인이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대요. 정말요? 그럼 전문 사기꾼이네요. 네,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었어요. 잘 됐네요. 그럼 서연 씨는 완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서연 씨, 급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네, 뭔가요? 유아린을 체포했어요. 정말요? 네, 대구에서 잡혔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치다가 걸렸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에요. 지금 서울로 이송 중이에요. 그럼 제 사건도 빨리 해결될 수 있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유아린이 자백하면 남편분 혐의도 명확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장미경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이 잡혔대요. 정말요? 어디서요? 대구에서요.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치다가 걸렸대요. 역시 전문 사기꾼이었네요. 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아요. 오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너 고발장 넣었구나. 네, 당연히 넣었죠. 서연아, 제발 고발장 취하해줘. 왜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잡혔어요. 알고 있어요? 뭐, 할인이 잡혔다고? 네, 대구에서 똑같은 사기 치다가 걸렸어요. 준호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서연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제발, 서연아, 도와줘. 당신이 저한테 한 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수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유아린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남편분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조 혐의는 있지만 주범은 유아린이에요. 남편분은 피해자에 가까워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도 어쨌든 속은 거였으니까요. 그럼 민사소송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린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다만 돈이 없어서 실제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서연 씨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큰 짐을 하나 덜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유리한 증거들이 다 갖춰졌네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제 명의니까 제가 가져갈 거고 빚은 준호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럼 상당히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에 합의한다는 거죠? 네. 저와 준호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여성 측이 가져가고 남성 측의 개인 부채는 남성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끝났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혜 변호사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네, 감사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 나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니 장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 성립했어요. 축하해요, 서연 씨. 장미경 씨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연 씨, 혹시 우리 회사 정식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 없어요? 정식 직원이요? 네, 이 한 달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을 먼저 들어봐야겠어요. 연봉 5천이면 어떨까요? 5천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정식 직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서연의 새로운 인생 2단계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 직장 정식 직원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 2. 주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계획. 3. 자기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 4. 미래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라도 연락 좀 하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준호 번호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인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미경 씨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경 씨가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실로 좀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장미경 씨를 따라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장미경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 많이 하셨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독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독립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서연 씨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요. 제 브랜드요? 네, 서연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장미경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 씨가 디자인한 제품들의 판매 실적이에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보다 판매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팔렸어요? 네, 특히 서연 씨가 디자인한 블라우스는 완판됐어요. 와, 몰랐어요. 고객 후기도 정말 좋아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편하다고 장미경 씨가 고객 후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서연 씨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라고. 하지만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투자할게요. 투자요? 네, 서연 씨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지분 50대 50으로 하면 어떨까요? 서연 씨가 대표이고 저는 투자자 겸 운영 파트너로.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장미경 씨의 제안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제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경 씨에게 답을 했습니다. 장미경 씨,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계약서부터 작성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명은 서연 스타일로 정했습니다. 서연 스타일 좋은데요? 감사해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그럼 첫 제품부터 기획해 볼까요? 저희는 타겟층을 3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정하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의류를 기획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샘플 제작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첫 론칭 제품은 블라우스 5종과 원피스 3종이었습니다. 론칭 당일 저희는 회사에서 컴퓨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서연 씨, 주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흥미진진하게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네, 벌써 10개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미경 씨,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서연 씨 브랜드가 시작된 거예요. 오전이 끝날 때까지 주문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첫날 치고는 대성공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장미경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서연 씨 실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첫 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문량이 예상보다 3배나 많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장미경 씨, 이거 어떻게 해요? 재고가 부족해요. 급하게 추가 생산해야겠네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이런 건 좋은 신호예요. 2주 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스타일 블라우스 진짜 예뻐요. 핏이 정말 좋아요. 또 주문할게요. 디자인이 너무 세련돼요. 고객 후기들을 읽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장미경 씨,
오프라인 매장도 생각해봐요. 오프라인 매장이요? 네, 고객들이 직접 와서 입어보고 살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디에 낼까요? 강남이나 홍대 쪽이 어떨까요? 그럼 매장 알아보러 가볼까요? 저희는 다음날 바로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요.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 매출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매장 컨셉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정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첫 매장 오픈 날이 왔습니다. 매장 앞에 서연 스타일 간판이 달린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장미경 씨, 정말 꿈 같아요. 축하해요, 서연 대표님.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블라우스 정말 예쁘네요. 첫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편하게 입어보세요. 온라인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 손님은 블라우스 2벌을 사가셨습니다. 오픈 일주일 후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장미경 씨,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서연 씨 브랜드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브랜드의 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야? 돌아보니 예전 동네 아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아주머니. 여기가 네 가게야? 네,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혼하고 가게까지 차렸구나. 권 아주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새로 시작했어요. 잘했어. 준호 그놈은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거든요. 잘했어. 그런 놈은 연락할 필요도 없어. 권 아주머니가 블라우스 하나를 사가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잘 됐다. 이제 네 인생 살아. 감사해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장미경 씨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매장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어디에요? 홍대나 신촌 쪽에. 좋네요. 젊은 고객들도 공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온라인 쇼핑몰도 더 확장하고 싶고요. 서연 씨 같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할인의 등장으로 시작된 혼란이 결국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시댁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 스타일 확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장미경 씨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투자자 미팅 있다고 했죠? 맞았습니다. 내일은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네, 준비 다 했어요. 서연 씨 프레젠테이션 실력이면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투자자 미팅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스타일의 한서연입니다. 서연 스타일의 지난 6개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온라인 매출 300% 증가, 오프라인 매장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 숫자들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확장 계획이 궁금합니다. 2호점을 시작으로 5년 내 전국 2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초기 확장을 위해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연 씨, 투자 확정됐어요. 장미경 씨가 기쁜 목소리로 연락했습니다. 정말요? 네, 12억 투자 확정이에요. 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홍대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1호점보다 더 큰 규모였고 젊은 고객들을 위한 캐주얼 라인도 추가했습니다. 오픈 당일 줄이 길게 서는 것을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박이에요. 직원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1호점에서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서연 대표님, 축하드려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매장에 남아있을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준호와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연 스타일. 이제 이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직 한서연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10년간 시댁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사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냉정한 배신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서연이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서연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연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의 실패도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